이택수 박시영 이택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얼미터 어떻게 나왔어요? 리얼미터 뭐 조사 여기저기 많이 했던데. 네, 리얼미터에서 일단 정당 지지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민주당이 3.7% 포인트 오른 47.3%.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이런 추세가 확연하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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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또 무죄 또 있고, 큰 영향을 미쳤죠. 네. 그 윤석열 복귀가 저쪽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이제 기각이 됐던 게 지난 월요일이었고요. 또 산불 뭐 이런 소식도 국민의힘 여당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3.9% 포인트 하락한 36.1%. 리얼미터 기준하면 이렇게 격차가 큰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지난 이제 계엄 선포 직후 그때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임계치에 이른 상태고요. 계엄 직후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모든 수치가. 이건 이제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갤럽에서도 국민의힘이 3% 포인트 하락했었고요. 또 조원 C&I 조사도 리얼미터랑 맥락이 거의 비슷했고 심지어 아시아투데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도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똑같이 민주당 3% 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이 3%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런 데는 소개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극우 성향의 여론조사 네. 기관까지 이렇게 네. 나타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2, 3주 전부터 저희가 전망했었는데 윤석열 돌아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 탄핵 선거 늦어지면서 위기감이 생겨서 오히려 민주정이 결집한다. 네. 그렇게 전망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 무죄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더더욱이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이 헌재가 선고를 못 내리고 18일까지 네. 그 밀어가지고 네. 보수 재판관이 더 보강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서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윤석열 복귀 반대를 넘어서 네. 한덕수 탄핵, 헌재 재판관 탄핵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거는 그냥 첫 단추일 뿐이에요. 그걸로 윤석열 복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국회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그걸로는 막을 수가 없고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지. 네. 아무튼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이제 뭐 물이 그래프를 띄워주세요. 저희 얼굴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물이 그때가 끓는 특별한 그래프를 계속 띄워주세요. 뭐 임계치 예. 그 상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정권 연장 뭐 이런 부분도 다시 계엄 직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 지지율. 네,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따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50% 중반으로 처음 올라섰습니다. 과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아, 있는데. 그건 이제 가상 대결. 네. 그죠? 야권 종합 이거는 이제 네, 이건 가자 구도고 예. 1대1 가상 대결에서는 1대1. 네, 50%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54대 나머지 국민의 후보들은 20% 중반 혹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10%대.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 내지 뭐 3배 수 가까이 트리플 스코어.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벌어져 가지고요. 더 벌어졌어요. 네.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래프. 네. 60대 49도로 들어왔네요. 네, 6대4 구도로 지금 다시 선거가 가까우면 항상 우리 조사하고 비슷해지더라고. 다른 것도 그렇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꽃 봅시다. 꽃은 저희가 그 15K하고 3K는 일시 중지했어요. 예, 지금 대선이 확정이 돼야 언제가 될지 몰라가지고 예. 네. 저희가 이미 억대로 썼는데 예. 대선이 있을 줄 알고. 다시 리얼미터가 좀 제일 높은 1.5K. 천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례 조사입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진보층하고 보수층의 응답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로 진보층들이 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민주당 50.7인데 지난주 대비 2.9% 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 30.5, 양당 간의 격차는 20%로 더 벌어졌습니다. 계엄 직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거 여기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정권 교체 연장도 저희는 3대6, 3.5대 6.5 이 사이에 계속 있어 왔는데 그 간격이 더 벌어졌습니다. 네, 65.9대 31.3. 조금 더 멀어졌고요. 자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 저희도 조사해 봤는데
이재명, 김문수, 오세훈 전화 면접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10%를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2.8% 포인트 올라서 46.4였고요. 김문수는 10% 넘었었는데 그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이기 나머지 때문에 후보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렇죠. 전화 면접에서는 적합 인물 없다가 19.8이고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한테 일부 가고 또 보수 후보한테 일부 나눠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ARS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 맥락이 지금 리얼미터 ARS 조사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좀 빠지고요, 이재명 대표 좀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중위권 국민의힘 후보들이 소폭 뭐 하락하거나 이제 뭐 횡보하거나 이런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이게 더 이것은, 올랐습니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빨리 선거해야 한다요. 예, 압도적으로. 77.6이었는데 이번에 81%로 빨리 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아졌는데요. 정권 연장층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 그 유지층이죠. 유지층에서도 51.1이 빨리 선거해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힘도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정광훈 측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 선거해야 한다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들이 5대 3을 확신하고 있다는 네.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5대 3을 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돌리고 있고 심지어 4대 4도 돌리고 있어요. 네. 4대 4도 돌리고 있고. 네. 자, 여기서 40대는 무려 90.5%가 빨리 선거해야 한다. 아니 이거는 이 보수도 66.7%가 빨리 선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선거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80% 예, 이상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예. 근데도 안 할 것 같다. 미쳤죠, 그는. 그러면 헌재 재판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헌재 재판관은 최후의 보루다라는 얘기로 계속하다가 예. 헌재 재판관이 지금 헌법 수호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헌재를 압박해야 한다는 네.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지금. 궁금한 게 헌재 재판관들 탄핵하면 누가 판결합니까? 못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한 명 탄핵하면은 네네. 그 다른 분- 6명 이상이면 할 수 있을 텐데 한 두세 명 해버리면 못 하는 거죠. 음. 6명 이하가 되면 못 해요.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재도 작동 중지. 예. 그러면 대통령도 작동 중지. 국회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로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복귀가 나아 아니면은 이렇게 중지시키는 게 나아. 음. 그런 선택 그 전에 선고돼야 하겠지만 그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네. 점점 네.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이번 주에 돼야 할 텐데. 이번 주에 돼야죠. 이 아무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진보 진영은 결집하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권 교체 응답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보수 진영이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지금 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반대로 생각했을 텐데 약간 이완돼서 아유 탄핵 될 텐데 뭐 하고 이완돼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결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 논객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특히 김진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지금 소요 사태 뭐 밀란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수치가 지금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해서는 안 된다. 31%는 여전히 유지돼요. 네. 여기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사실. 예.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예. 점점 이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66.7대 31. 자, 그리고 복귀하면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이 있다가 63%.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지난주 대비 절반이에요. 좀 올랐어요. 44.7에서 47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르겠죠. 예. 더 걱정이 커진 겁니다. 그렇죠. 네. 헌재 재판관이 어떻게 선고하지 않을 수 있겠어? 이거 명백한 것을. 네. 그리고 법률가들은 이 명백한 것을 어떻게 기각 의견을 쓸 수 있겠어? 합리적 추정은 다 그쪽으로 모여 있었죠. 네. 근데 합리적 추정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에 음. 이런 우려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주에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더 높다라고 생각하나 안 될 가능성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와 그럼 우리 안 가본 길이죠 그건 진짜 안 가본 길이죠 진짜 대행 체제 2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상상력도 나오고 야 근데 저기는 상상력에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쪽은 상상력에 제약이 있고 네. 거기는 이제 불법을 예. 불법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없잖아요. 마은영 임명하라고 했는데 예. 위원이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단식을 하잖아요. 네. 헌법을 어기라고 단식을 하잖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를 또 막 보도해줘. 헌법 어기는 걸 잘하고 있다고. 야, 그러니까 상상력의 그 질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낼까. 그 옵션이 많지 않잖아요. 막 네. 쥐어 짜고 있는데 네. 저게 뭐 법 어기면 되지. 이거 지금 안 이런 지키면 국면에 대해서 뭐 한동훈이나 유승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은혁 당장 임명하라고 해야지. 예. 예. 거기도 윤석열 돌아오면 한동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보죠 바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걸 왜 용서해줘요? 한번 배신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탄핵되도록 배신한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리고 윤석열은 가만히 있으면은 감옥 평생 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뭐든지 하겠죠. 그리고 이제 계엄하면 막을 수 있나? 해제하면 또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해제하면 또 하고. 위원도 아니라며. 해제하면 또 하고, 해제하면 또 하고, 해제하면 또 하고. 어떻게 영원히 막아 그걸.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지 진짜. 근데 보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계엄을 어떻게 다시 해. 계엄 안 하면 감옥 평생 가는데? 윤석열한테 옵션이 있나? 무기징역인데? 계엄을 하는 게 낫지? 무기징역을 가느니? 그렇게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관여도도 낮고.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진보 진영이나 뭐 중도 진영 그리고 이제 뭐 셀러리맨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답이 금방 나오는데 그리고 너무 이제 기가 차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답답한 상황이 돼버리고. 근데 이제 지지율에서는 이제 그런 임계치들이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다는 그런 불안감과 네. 걱정이 반영된 거예요, 이게. 네. 예. 근데 또 정치권에서는 그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은 모든 요구들을 다 듣고 나서 그 조심스럽게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면도 부분도 있을 있고.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다가 국회의장까지 가면 자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보수적이 돼요. 제가 저기 주말에 그 중진 의원을 만났거든요. 금토일 날. 그 만났는데 총수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 물어보니까 확실히 결심이 섰더라고요. 좀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하다. 보통 이제 중진들이 좀 갈짓자를 많이 보였잖아요, 과거에.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네. 다 타임 테이블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상황 인식의 공유 혹은 그 타임 테이블의 촘촘함에 대해서 다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비상 상황이고 네. 국회에 가진 모든 권능을 다 행사해서 저쪽은 4월 18일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고 넘기지 못하도록 헌재를 압박하고 헌재가 다행히 이번 주에 선고하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 아닌가 이제? 그렇죠. 금요일이? 그렇게 봐야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수요일 날 공지해야 되잖아요. 그거 공지도 그렇고 마은혁 임명도 수요일까지 안 되면 불가하다고 봐야죠. 다 날려야죠. 임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마은영 임명하면 역으로 마은영 임명했잖아 이제. 하면서 2명 임기 날라가고 나서 그 윤석열 몫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쭉 가겠죠. 마은영 임명도 기한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마은혁 임명은 나중에는 저쪽 핑계가 될 뿐이에요. 했잖아 그러면서 했는데 어쩌라고 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 열어서 한덕수 최상목 둘 다 먼저 날려야죠. 보고하고 수요일 날 날리는 거. 자 우리 여기까지 해놓고 걱정들이 다 태산이에요. 이 두 양반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 상황들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